컴활 2급 자격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20여 년간 출제된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필기, 실기 한 권으로 통합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컴활 2급 합격까지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영역을 잡을 때 연속되지 않은 영역을 잡고 싶다 그러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묶음 세로 막대형 차트, 이거 기본 차트거든요. 이 기본 차트를 한 방에 만들 수 있는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자, 먼저 Alt F1 이 키는요, 동일 시트, 자기 시트의 기본 차트를 만들기 위한 바로가기 키입니다. 새로운 시트를 열어서 기본 차트를 만든다 그러면요, F11 키를 누르면 새로운 시트를 열어서 기본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Alt F11을 눌러야 기본 차트를 만든다. 이거 오답입니다. Alt F11은 오답입니다. 차트에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 제목 같은 거요. 축 제목, 차트 제목, 범례 같은 것 같은 그런 차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상자는 오답입니다. 이 텍스트 상자는요, 차트하고 관련이 없어요. 삽입 탭에 있는 항목입니다. 차트를 만들 때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이거를 근거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게 되죠. 자,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의 행이나 열을 만약에 숨기면요, 이 숨긴 내용 자체가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표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기존 차트의 범위 안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면요, 이 추가된 내용은 차트에 자동으로 추가돼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범위 바깥에다가 열을 추가했다고 해서 이 바깥에 추가된 내용이 차트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표의 데이터를 수정하면요, 이 데이터를 수정하면 이 수정된 내용이 차트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자동으로 수정이 되지만 차트의 데이터를 수정했다고 해도 반대로 원본 데이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차트의 크기를 조절해도 표의 데이터 값은 바뀌지 않고요.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을 삭제해도요, 원본 데이터에 있던 값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원칙은 이 원본을 반영하면 차트는 반영이 되지만 차트를 수정하면 원본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차트 디자인 안에 있는 데이터 선택을 하면 행렬 전환을 할 수 있고요. 범례에서 표시되는 데이터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렬 전환이라 하는 거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답입니다. 표에서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고요. 이 범례가 있죠. 범례가 있는데 행렬 전환이라 하면 세로축은 그대로 두는 거고요. 이 가로축에 있는 항목들과 범례의 항목이 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가로축, 세로축이 전환된다. 이게 오답입니다. 서식 지우기는 차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셀의 서식을 지우는 기능이지 차트 요소에 들어가 있는 서식을 지우는데 사용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데이터 계열을 하나씩 선택해서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세로 막대 그래프만 있는 것 중에 한 개의 차트를 선택해서 이거를 꺾은 선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꾼 차트가 바로 혼합형입니다. 즉 세로 막대 차트를 혼합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차트의 크기가 셀에 맞춰서 조정이 됩니다. 자, 쭉 서식에서요, 우리가 일반적인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교차점은 0이에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우리가 X축을 이 제일 위로 올리고 싶을 때가, 위에 올려서 표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축 옵션 안에 가면 가로축 교차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로축 교차 항목이 바로 X와 Y축의 교차점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축 교차 값을 축의 최대값으로 설정을 하면 바로 X축 자체가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Y축 교점은 마찬가지로 축 옵션 탭에서 최소값을 지정하면 되고요.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기본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 위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찾으면요, 바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은요, 세 가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간격, 너비, 두 번째는 계열 겹치기, 세 번째는 완만한 선입니다. 이 완만한 선은요, 이 꺾은 선 차트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요. 보통 꺾은 선 차트를 그리면 이렇게
직선으로 꺾여서 나오는데 이 완만한 선을 적용하면 이 선 자체가 이렇게 완만하게 부드럽게 변형이 됩니다. 간격 너비요. 간격 너비는 데이터 요소 집합,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요소의 묶음들 간의 집합 간의 간격입니다. 각각의 데이터 요소 집합들 사이의 간격, 이게 바로 간격 너비고요. 간격 너비가 100%다 그러면요, 이 막대의 폭과 간격 너비가 동일하다, 100% 1대1로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격 너비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결과적으로 막대의 넓이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간격 너비가 0이다 그러면요, 막대 간 간격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열 겹치기요. 계열 겹치기는 계열 간 겹치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계열 겹치기 값이 음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다 그러면요, 겹치지 않고 반대로 떨어진다는 뜻이죠. 50%라는 거의 의미는 요 막대 한 개의 절반 50%만큼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이 간격 너비가 플러스 50이다, 양수다 그러면요, 그 양수 퍼센트만큼 겹쳐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높을수록 간격은 줄어들게 됩니다. 추세선이요. 어떤 차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차트가 이런 형태의 추세를 갖는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과 변화의 추세를 표시하는 거고요. 원형에 관련한 차트, 원형, 도넛형, 방사형 이거 추세선 만들어질 수 없죠. 3차원 계열 차트, 3차원 차트나 평면형 차트 이거는 추세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5차 막대요. 이런 막대 그래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값들이 위아래로 요만큼의 오차를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오차 막대입니다. 오차 막대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은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원래 나타난 기준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로만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래로만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두 양의 값, 음의 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양의 값, 음의 값만 있다, 두 가지다, 이거 오답입니다. 3차원 차트는 오차 막대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1400여 개의 문제로 구성된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